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중 일부는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일부러 친절한 행동을 하고 따뜻한 카톡을 보내죠. 하지만 어떤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6가지. 첫 번째, 지속적으로 눈 마주치기. 시선은 호감을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자주 마주치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눈을 많이 마주치죠. 다만 둘이서 만났을 땐 좀 애매해요. 둘이서 얘기하는데 눈이 마주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약간 어색할 정도로 눈을 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의 징표거든요. 두 번째, 동작을 미묘하게 따라하기.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강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이죠. 이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을 따라하는 것을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행동을 넘어 표정, 감정까지도 따라가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음료잔을 잡고 음료를 마시면 호감을 보이는 여자의 뇌에서는 행동을 하기 위한 작용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여자 또한 음료를 마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당신이 머리를 만지면 여자 또한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특정 부위를 만지면 나에게 호감 있는 여자 또한 그 부위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캐릭터나 음료 취향까지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도 이거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이는 애착을 갖는 대상과 동일시되려는 심리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합니다. 뉴욕 대학 심리학과의 존바 교수는 두 사람이 만나면서 무의식적인 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거든요. 존바 교수는 먼저 78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실험 목적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새로 인지 테스트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한 초기 연구로 사람들이 사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12장의 사진을 보면서 15분간 서로에게 사진을 묘사해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많은 심리학 실험이 그렇듯 이 실험의 목적은 거짓말이었고 참가자와 짝지어진 사람은 실제 참가자가 아닌 실험 조교였습니다. 존바 교수는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 조교에게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했어요. A그룹의 경우에는 실험 조교에게 참가자가 하는 행동을 은근히 따라하라고 했고, B그룹의 경우에는 그냥 평소처럼 편한 대로 얘기하면서 행동하라고 했죠. 15분의 사진 설명이 끝나고 실험 참가자는 별도의 방에서 사진 설명 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대화가 얼마나 순조롭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실험 파트너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는 놀라웠어요. 조교가 행동을 따라했을 때 조교에 대한 호감도가 무려 15%나 상승했거든요. 게다가 실험 참가자들은 조교가 자신의 행동을 따라했을 때 대화가 훨씬 더 순조롭게 흘러갔다고 답했어요. 중요한 건 실험 참가자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설문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했고, 이 경우에도 그냥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지 완전히 따라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존박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험 결과가 보여주듯이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뭔가 대화가 잘 흘러간다, 혹은 우리가 뭔가 잘 맞는다, 조화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랑 뭔가 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호감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카멜레온 효과라고 합니다. 짝사랑한 상대든 마음에 드는 소개팅 상대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사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해보세요. 꼭 원숭이처럼 똑같이 바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상대방이 하는 자세나 움직임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앞으로 기대면 조금 있다가 은근히 몸을 앞으로 기대고, 상대방이 손을 움직이면서 얘기하면 얘기할 때 손을 쓰면서 말을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고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15%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행동이 상대방의 호감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특정한 행동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기.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좌우로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더니 고개를 양쪽으로 기울이는 행동을 평소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심리학자들은 호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을 드러내고 체취를 전달하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본능적인 행동인 거죠. 네 번째, 앞쪽으로 기울여 앉기. 자세는 몸으로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언어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뀌죠. 자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몸의 기울기예요.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는지 뒤쪽으로 기울이는지 감정을 말해주거든요.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면 상대방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아주 알기 쉬운 신호죠.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몸을 가까이 기울이고 관심이 없을 때는 멀어집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인 대답.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상대방이 내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보통 메시지를 보낼 때 단답을 안 좋은 신호로, 길고 친절한 대답을 좋은 신호로 보는 것처럼 실제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둘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호감이 있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자세하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상대방에게 다시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대답을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파밍. 심리학에서 파밍이라 불리는 행동이 있어요. 마주 앉아 있을 때 자신의 손바닥과 손목의 안쪽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손목은 목과 마찬가지로 경정맥과 동맥이 지나가는 치명적인 급소예요. 손목 안쪽을 드러내 보이는 건 남자가 접근해도 경계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이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마주 앉으면 손등이 위로 오게 되기 마련인데 관심 있는 사람에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줌으로써 쉽게 보여주지 않는 자신의 내밀한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는 거죠.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된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상대방이 내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의식적인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무의식적인 행동의 장점인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가 주변에 있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지속적으로 눈 마주치기. 두 번째, 동작을 미묘하게 따라하기. 세 번째,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기. 네 번째, 앞쪽으로 기울여 앉기. 다섯 번째, 구체적인 대답. 여섯 번째, 파밍.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